지금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냐? 일단 여기가 1차적인 차원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과의 신용 흐름들도 좀 보시면서 지금은 체크해야 우리 현대차가 바뀌었어요. 이런 식 때문에 주가도 반응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한국항공우주가 로키드 마틴 공급 가능성 얘기도 하고 있고 방산주 강세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흐름들인데 시장이 그냥 찬물 끼얹으면서 빠지는 게 더 무섭네요. 네, 그게 더 어제 우리가 걱정했던 게 저 지지선 네. 무너질까봐 네. 그랬을 때 쭉 하지 않겠냐. 그렇죠. 원래는 돌릴 만한 자리인데 돌리지 않고 반대로 나왔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들 그게 나오다 보니까 짜증나네요. 살짝 짜증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드디어 여기 지금 시점에서 여기가 이탈되느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중요한 단계 쪽에서 일단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리 여기입니다. 11,700선 여기가 지지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나스닥 기준입니다. 될까요? 대표님? 글쎄 지금 MS하고 시간외에서는 네. MS 그다음에 구글 아니 저 알파벳 네. 알파벳하고 저 어디입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네. 네. MS도 아까 보니까 8% 급등하고 있고 MS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에서 실적 괜찮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내일은 갭으로 뭐 특별한 얘기 없으면 약간 갭 상승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여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게 지금 다우지수도 고점에서 잘 버틸 듯 하다가 한번 밀렸고 그리고 또 S&P 500도 거의 비슷한 위치고 근데 보면은 중국 증시거든요. 이게 중국 증시가 어제 3일 내내 이렇게 쫙 빠지다가 딱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 끌어올리는 이런 변화가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요런 현상이 나왔을 때 아마 오늘 중국 증시도 밑에 테스트는 하겠죠. 근데 지지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단 좀 뭔가의 추세를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나오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고요. 대만 증시는 일단 어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봤었을 때는 글로벌 증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간 아시아 쪽을 필두로 해서 약간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현상들. 이게 지금 그대로 국내 증시에도 직격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그거죠. 일단 구글은 알파벳, 네, 영어로 구글도 영어인데, 예, 알파벳은 지금 생각보다 실적 그러니까 원래 걱정을 했던 게 왜 유튜브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기 영향받다 보니까 별로 안 나올 것이다.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나온 것 같고 구글에 들어가는 클라우드 요것도 이게 진짜 오랜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구글 클라우드가 흑자 전환했다. 야 기분 좋은데 투자 확 이렇게 되면 또 나중에 이제 반도체 이게 또 연결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자신감 갖고 또 투자를 더 늘리겠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변화는 또 이제 나중에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한 10센트 정도씩 다 좋다 보니까 일단 시간외에서 한 4% 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는 다른 것보다 애저나 뭐 다른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오피스 쪽 이쪽보다도 그냥 우리는 그 오픈 AI를 통하는 챗 GPT 이쪽에 대해서 빙과 연결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한 또 4% 상승하다 보니까 요게 변화는 잡아주고는 있는데 이게 어떤 중심으로 변화를 가져가겠느냐라는 쪽은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또 보니까 메타 또 실적 발표 오늘 대기돼 있고 그래서 그거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거는 지금 보니까 ASML 이게 한 3.4% 빠졌습니다. 네. 일단 얘기는 지금 뭐 그때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거 지금은 괜찮은데 약간 1분기 때 예약량이 좀 줄었다는 것들이 지금 뒤늦게 반영되면서 목표가를 하향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3%인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국내 쪽에서는
이거 부분들 또 반도체 쪽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좀 복잡다단하죠. 그래서 거기다 또 미국 시장 동향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앞서 퍼스트 리퍼블릭도 한 50% 빠졌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은행권에 대한 얘기가 이게 끝이 아니다. 과거에 사태를 봤을 때도 한번 1970년대 그 이후에 한 2, 3년 동안 또 지방은행들 막 100개가 확 망했던 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서서히 말라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앞서 잠깐 얘기하셨던 CRE. 그러니까 이게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변화.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대출을 잘 안 해주고 그러면은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러면은 코로나19 때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공실률이 늘어납니다. 공실률이 늘어나게 되면은 월세를 못 받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치가 떨어진 거 가지고 이 정도쯤에서 대출 만기가 됐는데 또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안 해주는 거죠. 은행은 지금 이런 위기가 오다 보니까 신용 리스크가 부담되다 보니까 대출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가치도 떨어져 있고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부담이라기보다 이거 누가 받아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런 얘기고 이거는 계속 부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도 누가 나서서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또 이만큼 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지금 이 정권은 달러 국채에 대한 이슈였기 때문에 네. 미국 정부가 어떻게든 하면 되니까 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익스포저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민간 쪽이고 거기다 연결된 뭐 또 이제 거기다 예전에는 또 MBS 쪽에 모기지 쪽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쪽과 연결된 또 증권하던 쪽을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안고,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저희가 모르는 사실이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알고는 있거든요. 다들. 이거 좀 불안한데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또 이상한 징후가 나온다 그러면 총출동하겠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든 재선도 오늘 선언했다는데 네. 어떻게든 잡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또 어제 나왔던 또 특이한 현상은 일단 다시 달러가 약간 강세로 가지만 인덱스 기준으로 102대가 넘어가느냐가 단기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달러가 102대를 못 넘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엔화 강세로 나오고 거기다가 또 약간 경기 기조 좀 약간 이상하다 보니까 10년물 다시 3.5에 이탈해서 3.4대로 이것도 그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 3.5에서 약간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밑으로 밀리게 되면은 이거 약간 또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데 멀어지면 시장이 그걸 가지고 예전에는 달러 약세, 금리 약화되는 거 가지고 이때 같은 경우는 그게 움직였던 거죠. 기술주들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봤는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경기 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나오고 이런 틈을 틈타서 또 비트코인은 또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8,000달러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한번 3만 달러 가나 싶더지만 거기서 한번 주춤했다가 다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디지털 안전자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나 싶어서 하여튼 요물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은 이상입니다. 네. 참. 그리고 또 생각난 김에 쭉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 대통령 방미 중이시죠. 거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오늘 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반도체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실무팀들이 상당히 오늘 저녁에죠. 4월 26일이니까 미국 시간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내일 영향을 받겠지만 정상회의 나올 거고 그 전에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 열심히 실무적인 논의하고 있다. 이쪽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발표되면 내일 정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이죠. 이 정도쯤에 뭔가 또 반도체 관련된 얘기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주항공 관련된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포괄적인 협력. 네.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MOU겠죠? 네. 그냥 그 정도. 아직 성과 나온 건 없습니다. 니네가
우리 할 때 뭘 공급한다, 뭐 한다 하는 숫자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분위기는 받쳐가는데 조금 더 저희는 구체화된 거 센 거 원하죠. 그건 아직 안 보입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또. 근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네. 참모들도 그렇고 지금 한국에서 바라고 있는 네. 그리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IRA법과 관련한 네. 뭐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한 네. 요거에 대해서 불만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뭔가 노력을 많이 하겠죠. 결과가 좀 나와야 될 텐데 라는 생각 본인들도 네. 할 테니까 다 하겠죠. 네, 다 하는데 기대를 안 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아 가지고요. 그치 하긴 이건 뭐 미국 패권하고 관련된 거라. 그렇죠. 그리고 또 그냥 미국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원하고 이런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다 너희가 투자해주고 그래도 고맙긴 고마운데 잠깐 봐라. 이거 우리가 거둔 우리 세금이야. 근데 그거를 외국 기업한테 막 퍼주게 되면 내가 무슨 꼴이겠니?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폭스바겐은 그저 IRA 포함되는 자동차 16종이 다 미국 차긴 하지만 유일하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늦게 와서 하나씩 집어넣는 것 같아요. 일단 1차 다 발표하고. 예, 자 이거 미국의 차 쭉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약간 반발하거나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 쓱 집어넣고 혹시나 이번에 저희도 쓱 집어넣는 게 GV70. 근데 아직까지 그거는 보조금이 중국 쪽에 들어오는 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아직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들어갈지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만 혹시나 또 쓱 들어갈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되면 약간 또 기대감이 살짝 네 그냥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중심이다. 이제 이게 문제죠. 한국은 거의 일단 하락하는 거의 촉발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쏠림 때문에 하락하는 현상들. 그러니까 아까 중국 증시도 여기까지 훅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중국도 똑같았더라고요. 1, 2, 3월 달 동안 AI, 반도체, 통신 뭐 이런 쪽 신기술 쪽에 있는 코창판이 쭉 가다가 그게 부러지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한 20몇 %씩 다 빠졌더라고요.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랑 저희도 똑같죠. 지금 약간 성장주 개념들이 움직였던 것들이 삐끗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거래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와 밀리니까 좀 사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 오늘 일단 또 밀리겠죠. 근데 어제 나왔던 여기에 보면은 어제 저가가 2,472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지지할 선이 2,460선 근처. 그래서 아마 마지노 지지선은 여기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검은색 선으로 들어오는 자리 여기랑 하게 되면 2,460선에서 딱 더 이상 안 밀려 하고 어제는 이제 70선이었습니다. 여기가 72선. 그러니까 2,470에서 60 사이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가장 큰 관건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60선이면 앞으로 한 30포인트 더 흔들릴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데 이거 맞춰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또 한 번 체크해야 되는 게 이번 시장의 약세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악재면 악재였다고 보는 게 신용장고 이게 문제겠죠? 그게 좀 더 늘었다고 하던데. 네, 이게 안 밀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신용장고가 약간 작년부터도 봐서도 그렇고 후행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밀려도 지수가 밀리니까 내가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거 사야지 그러면서 시종을 더 사는 기조가 그게 나오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수가 부러져서 더 강하게 내려가야 그 다음에 거기서 신용장고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용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이거 일시적이야. 오히려 지금이 기회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동을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어제자로 보게 되면 결제난 거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게 되면 예탁금은 53조 3천억까지 예탁금이 나오고요. 신용장고는 20조 4천억. 이게 작년에 가장 많이 늘었을 때가 26조였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시장이 먼저 부러지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거 예탁금 자산 대비해서 신용장고 비율을 보게 되면 38%입니다.
이게 35% 이상 넘어가게 되면 부담스럽다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고요. 이제는 거의 코스닥 쪽은 10조 7천억 이러면서 반 이상이 코스닥에 좀 집중돼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 보면서 저기 지지권 쪽 특히 요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코스닥도 보면은 여기 다와 한 820선 쪽에서 한번 지지할 것 같긴 한데 신용 가지고는 아직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응하기는 일단 여기서부터가 제가 대응해야 될 첫 번째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서 그냥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했을 때도 제가 노리는 상황은 이거 시종 잔고 때문에 좀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었었죠.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시종 잔고 부담 때문에 한국 증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종 잔고가 꾹 하고 올라가는 거를 이 시장 메이저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다 챙겨서 그냥 다 먹으려고 안 돼.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그러면 적어도 아마 지금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고점에서 조정받고 조금 좀 이날 지난주 수요일 날 장고와 일주일 만에 내장고를 보니까 거의 지금 뭐 큰 차이가 많이 나시면서 당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냐, 일단 여기가 1차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일단 820선 여기가 지지나 변화가 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때부터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이나 아니면 보고 있었는데 변화가 되는 종목. 근데 특이한 게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여기서부터 벌써 조정이 들어온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AI라든가 로봇 관련된 쪽. 이쪽은 먼저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쪽에 끝까지 버텼던 쪽이 2차 전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AI나 로봇 쪽이나 또 AI 반도체 뭐 이런 쪽은 벌써 이렇게 쭉 꺾였다가 여기서 살짝 돌려고 하는 쪽이고, 2차 전지는 지금 꺾이는 쪽이고, 그런 쪽에서 변화가 약간 뉘앙스는 좀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그겁니다. 신용 잔고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한 5% 이상 신용 잔고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 요때 한 3월 말부터 4월 달까지 들어서 신용 잔고 일별 추이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 한 신용 잔고가 3%대였는데 이때 쭉 가다 보니까 거의 5%, 뭐 7% 이 정도까지 늘어났다. 이거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그런 거는 약간 선제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한쪽에서 개별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과의 신용 흐름들도 좀 보시면서 지금은 체크해야, 만약에 이것도 버티던 게 신용 한번 청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또 아침 동시효과 때 강제 청산되느라고 막 쭉 밀었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때를 오히려 그러면 좀 줄였다가 그 변동성 커질 때 다시 저점 매수를 들어가든가 라고 하는 세부 전략들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서 그렇게 살살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참 우리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네. 하한가 나왔던 8개 종목, 네. 이거가 계속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중에 6개가 하한가 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거기 또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또 임창정 씨가 또 거기 또 30억 투자해가지고 돈을 크게 손실봤다. 뭐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그 큰 돈들이 네. 많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3년 동안 진행이 됐다면서요, 그게. 그래요? 네, 3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감원에서 이제 조사 들어가면 계속해서 악재가 될 거잖아요. 그 네. 주식들에는. 그렇죠. 어제 보니까 뭐 하나씩 뭐 이거 민감한 얘기니까 제가 들은 걸로만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딱 세팅을 하고 한 종목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품절 주지 않습니까? 대주주 이만큼 갖고 있고 잔고비율 돌아다니는 종목들 없고, 근데 보니까 자산 가치는 돼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 뭐 그 자전거 브랜드 비슷한 회사 하나 있습니다. 작은 야금야금 이제 오랫동안 모아놨겠죠. 네, 그걸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됐냐면 자기네들끼리 CFD화 시킨 겁니다. 돈 집어넣고 거기다가 그거를 자기네 통장 넣어놓고 자기가 움직이면서 거기서 너 넣은 만큼 일정 비율을 출금해주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돌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괜찮네. 그 다음에 네, 하고 그 비슷한 거 보니까 대성홀딩스 뭐 아이고 진짜
이러면서 무슨 자기가 무슨 홍길동이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영역을 넓혀가면서 그러다가 또 이게 아닌데라고 했던 종목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영역이 다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네. 근데 납득이 되는 게 일단 네. 자산주니까 네, 이게 네. 무슨 허황한 어떤 그 이게 아니라 네. 그 그러니까 설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노린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산 가치를 회복하는구나라는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저도 벌써 작년이었던가요? 삼천리 매매하고 와 많이 먹었다 생각했는데 저기 하늘나라로 가다 보니까 에이 그러니까 우리 불과 한 7, 8개월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쵸. 대성홀딩스니 뭐 이런 삼천리 보면서 네. 와 이건 꿈의 주식이다. 어떻게 이렇게 그려나갈 수가 있을까. 네. 항상 말로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혹시나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하림 지주였네요. 이거 거의 전국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보니까 하림지주. 네, 이런 거 다올투자증권 이거 보니까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분봉 보게 되면 거의 뭐 치고받고 난리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이런 게 펼쳐지면서 변화가 나오는 정도라고 보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관심 두지 마시죠, 이런 쪽은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투자 아이디어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영상 컨텐츠 쪽 넷플릭스가 그 대통령 방미를 통해서 뭐 나왔던 것 4년간 25억 달러 3천억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나눠보게 되면은 8천억 정도 됩니다. 84, 30이니까. 네. 근데 작년에 투자 규모가 8천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조금 좀 늘려서 좀 이쁘게 보인 정도라고 해서 이게 주가가 장중에 움직이긴 했지만 너무 여기에 모멘텀이 강하진 않겠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아침에 쫙 들어갔다가 저희 어제 또 한번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했다가 잠시 움직이다가 쭉 밀리는 거 보니까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은 잠깐만 이거 숫자 똑같은데? 작년하고 똑같은데?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자동차주 야 현대차 괜찮으신 거죠? 비염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네. 작두콩차 좋고요. 네, 그것도 네. 현대차 실적 발표했습니다 어제. 뭐가 훅 들어와서 싸대기를 때리고 나간 느낌? 네. 이제 조금 살 것 같아가지고요. 네.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돌아오면 됩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촉촉하고 말랑말랑했던 젤리 같은 자, 빨리 넘어갑시다. 2조 9천억 예상을 했었는데 와 3조 6천억을 내버렸습니다. 기분이가 뿜뿜. 그래서 여기서 거기다가 이것만 했었으면은 혹시나 셀론으로 약간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은 우리 주주 가치에 대한 변화를 끌고 가겠다. 그래서 FCF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아니라 잉여현금 흐름이 아니라 지배 주주 쪽에서 나오는 순이익의 25%를 배당을 하겠다. 그것도 어떻게 배당하면 분기마다 배당하겠다. 4번 나오죠 이제. 이쪽으로 나오고 있고 3년간 1년간 1%씩 자사주 소각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차가 바뀌었어요. 이런 식 때문에 주가도 반응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2분기까지도 실적 좋답니다. 하반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반영을 할까 시장에서는 2분기 거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하반기를 받아들일까 문제네요. 그죠. 근데 이기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주가가 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생각이고 게다가 오늘 기아 실적 발표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부품주죠. 이쪽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이번에 저 SK온과 같이 들어가서 또 6조 5천억 정도 조인트 벤처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거 보니까 조인트 벤처 나머지 다 각출해가지고 50% 나머지 50%는 뭐 차입을 하든지 아니면 또 끌어오든지 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쪽에서 투자가 6조 5천억인데 10년간 IRA 법안을 통해서 받는 금액이 7조래요. 공짜로 하네요. 이 투자를 공짜로 하는 그 정도로 강력한 법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시장에서 좀 더 약간 환호하고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래서 미국이 네. 참 대단한 나라면서도 부러운 나라. 왜냐하면 네. 그냥 돈 찍어내면 되잖아. 그러네요. 그러면서 자기네 그 부족했던 제조 시설 한 방에 그냥 다 세계에서 끌어모아가지고 창고에서 돈 찍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아마 자동차 부품주는 어제 보니까 현대위아 실적 발표했고요. 네. 그냥 그 작년과 비슷한 수준 정도 발표했는데 부품주 쪽에서 같이 동반적으로 미국 가서 이제 이어갈 HMG 현대 모터스 그룹 안쪽에 들어가는 이 회사들. 요거 지금 보면 가끔씩 이제 우리도 들어갑니다. 얘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어제 보니까 덕양산업 이런 것도 변화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런 변화들 좀 체크를 하고 덕양산업은 부채 비율이 600%인데 과거 중국에 진출했다가 약간 그 부채 다 떠안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미국 간다고 그래서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것도 중국가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주항공주 이쪽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한국항공우주가 로키드 마틴 공급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고 방산주 강세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흐름들인데 어제 또 저희 고민 많았던 인텔리안테크가 그래도 움직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증자 그저께 때문에 급락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주식으로 알고 있다가 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그래도 일단 제가 보기엔 저한테도 블로그에 엄청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드린 얘기는 일단 65,000원 지지하는지 보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가격만 말씀드릴게요. 77,000원이 저항입니다. 이거 거기까지 만약에 먼저 증자 전에 기대감 때문에 여기 먼저 쓱 들어온다. 제가 보기에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줄이시고 차라리 나중에 흔들렸을 때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증자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 네. 시간 딱, 예. 아니, 근데 네. 지금 미국에서 SVB 은행이 네. 이 실리콘밸리에 돈을 공급하던 회사였잖아요. 네, 네. 이게 무너지면서 일단은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네.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그 다음에 추가 투자들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 전까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투자받았던 기업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섹터 중에 하나를 우주항공주로 뽑는 분도 있더라고. 거기 그렇습니다. 워낙 고평가로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후속 돈이 안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반대로 얘기 드리면 준비를 해왔던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도움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거기는 뭐 성장 가도를 달리려고 하지만 그때 이제 먼저 세팅이 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나 원앱 같은 경우도 원래 망했던 회사예요. 망했다가 영국하고 인도가 같이 살려놓은 회사거든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살려놓은 요 구조가 세팅이 돼 있는데 그럼 그거와 함께 같이 그러니까 어제 종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파이버 프로라고 저희도 815 모니터에서 2주 전인가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어제 거의 상한가 갈 듯하다가 좀 다 밀렸거든요. 근데 이런 국내에서도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힘든 스타트업들이 힘들면서 나왔던 변화가 국내 쪽에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가능성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거는 오히려 저는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조금 계속 지켜보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스닥도 그렇지만은 중소주들이 지금 어려운 것이 네. 이제 돈을 과연 계속 수익을 못 내는 기업들이 계속 투자할 만한 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자금 조달. 그렇죠. 네. 이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래 보니까 어제 러셀 2000 지수도 2배로 더 빠졌습니다. 한 2.5, 2.3%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게 그 우려를 그대로 또 안고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